이번 시간부터는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라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콘크리트 일반입니다.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일반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느냐? 먼저 이제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어떠하는지 그때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장 이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그런 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콘크리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압축 강도와 그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좀 이해를 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이 어떻게 합쳐서 하나의 구조물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서 파생되는 피복도의 개념과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중을 받는 응력과 변형률, 그것들의 관계를 통한 어떤 탄성계수 개념도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가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물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영향, 즉 크리프와 건조축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철근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주철근과 여러 가지 배력 철근이나 이런 것들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는 단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원이 가장 중요하고 개념적인 것들을 다뤄주는 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콘크리트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묵은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가 들어있지 않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다. 즉 콘크리트와 철근이 들어있는 구조다. 그래서 RC라고 앞자만 따서 RC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콘크리트는 보통 이런 골재들을, 크고 작은 골재들을 시멘트 풀이라는 풀로 붙여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받게 되면, 누르는 압축을 받게 되면 오히려 골재끼리 더 잘 붙게 하는 그러한 어떤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압축 강도에는 상당히 강합니다. 콘크리트는. 그런데 잡아당기는 인장이 작용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마치 골재가 서로 붙어 있지 않고 서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잡아당기는 꼴을 하기 때문에 인장에는 상당히 약합니다. 대략 뭐 압축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인장을 받는 부분에 철근을 배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인데,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옆에서 쳐다보는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 하고요. 철근들을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중심축에 의해서 하중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위쪽은 압축이 되는데 아래쪽은 인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 철근을 집어 넣는데,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철근이 버텨줍니다. 그런데 이 철근 아래쪽 요 부분의 콘크리트 부분은 철근이 인장력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 부분에서는 갈라지죠. 그것이 균열이 생기죠. 그래서 인장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보완한 게 뭐냐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요 부분에 강제에 철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프리스트레스 강제를 집어넣습니다. PS 강제를 집어넣는데, 그렇게 되면 얘는 탄성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상 줄어들려고 하는 프리스트레스력을 둡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줄어들려고 하는,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이 항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균열이 생기려다가도 달라붙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효과, 이 부분의 균열까지도 막아보자 하고 한 게 바로 뭐다?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없이 그냥 강제 구조로만 만든 걸 강구조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합성 구조, 성질이 다른 재료를 합쳐서 만든 그런 구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콘크리트는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물과 시멘트, 그 다음에 장골재, 굵은 골재,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과 시멘트를 합쳐서 이렇게 비벼지잖아요. 그러면 시멘트 풀이 됩니다. 풀. 자, 이 풀로 장골재와 굵은 골재를 잘 붙이는 구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기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골재까지만을 가지고 만든 건 모르타르라 하고요. 굵은 골재까지, 장골재뿐만이 아니라 굵은 골재까지 들어간 것을 우리는 비로소 콘크리트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의 기본 구조에다가 호나 재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혼합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재, 이게 공기재입니다. 공기를 추가로 인위적으로 더 집어넣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A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뭐 이 정도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별로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물입니다. 물은요, 콘크리트 전체 부피의 약 한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게 물을 집어넣게 되면 이 물과 시멘트가 반응을 하면서요, 수화작용을 일으켜요. 수화작용을 일으키면서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레미콘 배합수 같은 경우에는 뭐 상수도물, 산수도 이외의 하천수와 뭐 지하수 등과 회수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상수도 물 있잖아요. 또 하천에 있는 물 있죠.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회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너무 더럽거나 이런 물은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품질 기준에 적합한가 확인해서 들어가야 되겠고, 다만 주의할 때 이 물이 더러우면 콘크리트뿐만이 아니라 또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칩니다. 그래서 기름이나 산, 알칼리, 염, 유기물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바닷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굉장히 이 바닷물 자체에 어떤 염기, 이 염기가 뭐 강제로 부식을 일으킨다거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인데요. 시멘트는 제조 과정의 순서가 섞기, 그 다음에 굽기, 굉장히 높은 온도로 굽죠. 그 다음에 이제 바수기, 그러니까 쪼개는 거죠. 쪼개서 굉장히 얇은 가루로 만들어서 제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석회석이나 점토 뭐 그 밖에 원료를 혼합을 해서 소성을 하고 분해해서 시멘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성과 분해 사이에 집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 석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석고는 그 응결이라고 하거든요. 시멘트가 굳어져 가는 건데, 이게 이제 굳어져 가는 게 너무 빨리 굳어져 가면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기 전에 이미 굳어져 가버리면 너무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굳어져 가는 이 응결을 조금 지연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응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 바로 뭐다? 석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멘트 일반적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수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수화 반응이라고는 말 그대로 뭐예요? 시멘트가 물과 반응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결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굳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굳어져 가면서 화학 반응이잖아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니까요, 수와 열을 발생하는데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라 한다? 수화 반응이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화 반응이 없으면 콘크리트가 성립이 안 되죠. 단단한 구조물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수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뭐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수화열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수화열이 크게 되면 이제 굉장히 추운 곳에서 하는 한중 공사를 합니다. 굉장히 추운 곳에서 하는 공사에는 상당히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 매시브한 콘크리트, 그죠? 굉장히 큰 콘크리트에서는 이게 이제 똑같이 수화 반응을 일으켜도요, 이만한 콘크리트와 이만한 콘크리트가 안에 지금 들어있는 시멘트 풀의 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수화 반응은 당연히 큰 놈이 더 많이 일으킬 거고, 그럼 당연히 수화열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열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일으켜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균열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구조물일수록 수화열이 크다는 것은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화가 있고요. 풍화가 있어요. 풍화. 자, 수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와 물이 만나서 수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수화열도 발생을 하고 응결, 굳어져 가는 현상이죠. 응결, 경화를 일으킵니다. 응결과 경화의 차이점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굳어져 갑니다. 그런데 풍화는 뭐냐면 내가 현장에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고에 저장을 해뒀는데 이 저장해 놓은 시멘트가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굳어져 가죠. 굳어져 가. 이것을 풍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시멘트 하면은 입자가 굉장히 가늘죠. 가늘어요. 그래서 이 뒤에서 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가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거든요. 콘크리트를. 그런데 풍하면 어떻게 돼요? 사전에 사용하기도 전에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굳어져 버리니까 여기서는 뭐 굉장히 뭐 입자들이 요만했다고 뭐 가정을 해본다면 이때는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막 이만큼씩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멘트 성질 자체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어내는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풍화는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장할 때는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풍화된 시멘트의 특징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풍화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 좋겠지만 지금 첫 시간이라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풍화된 시멘트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은, 아직 비중에 대해서도 안 배우셔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어떤 회사에서 내가 근무를 한다 했을 때 그 회사에 내가 비중이 있는 사람이, 비중이 높은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좋다 했으니까 비중이 감소한다. 그죠? 아까 또 잘 굳어져야 되잖아요. 적정하게. 근데 잘 안 굳어져요. 그래서 응결이 지연된다. 또 강도는 빨리 나와줘야 좋잖아요. 파손이 안 되고. 근데 강도 발현이 어떻게 돼요? 저하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강렬 감량은요, 온도를, 강한 온도를 받았을 때 양이 줄어드는 걸 얘기해요. 이거 안 좋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시멘트 비중인데요.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물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물의 어떤 질량이나 물의 단위 중량 분의 시멘트의 질량, 시멘트의 단위 중량. 그러니까 물은 1인데 시멘트는 얼마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시멘트 비중은 일반적으로 3.14에서 3.16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까 비중이 좋은 거라 했잖아요. 근데 비중이 작아지는 경우다. 그러면 안 좋은 경우죠. 그럼 밑에는 안 좋은 경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풍화된다. 자, 안 좋은 거죠. 혼합물이 섞였다. 안 좋은 거잖아요. 클링커 소성이 어째요? 불충분하자.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죠. 안정성도 감소하고 장기 강도도 감소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대표적인 성질들이 이것이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해서 나눠 가지고 좋은 것이면 계속 좋은 효과가 생기고 안 좋은 것은 계속 안 좋은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열의 9은 맞습니다. 열의 9은 맞아요. 그래서 그 큰 줄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멘트 분말도는 입자에 굵고 가는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비표면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입자가 굉장히 가늘잖아요. 근데 뭐 이만하다 하면 동그랗잖아요. 공같이. 그러면 이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표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 표면적.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분말도라 하고 분말도를 나타내는 것은 비표면적인데 비표면적의 정의 암기하셔야 됩니다. 1g 시멘트의 전체 입자의 총 표면적이다. 또는 표준체 88의 잔분으로 해서 퍼센트로 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말도가 너무 높은 시멘트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만한 사각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만한 사각 입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쳐요.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합쳐진 만큼의 크기의 입자가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분말도라고 하는 것은 비표면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비표면적들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요쪽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 2, 3, 4, 5, 6, 6면이 다 합쳐지죠. 자, 여기서도 비표면적을 구하게 되고요. 얘와 얘 비표면적을 더했을 때 어느 게 더 비표면적이 더 많아요? 이쪽이 더 많습니다. 어디 차이입니까? 이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이 합쳐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부분이 해당이 돼서 비표면적에 들어가지 않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양이면 가늘수록 얇을수록 어떻게 돼요? 비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요. 그래서 분말도가 높다. 이거는 비표면적이 크다. 이게 더 가늘다 그 뜻이고요. 분말도가 낮다는 것은 비표면적이 이렇게 더 적다. 즉 입자가 굵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 또 여기서 또 하나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양이잖아요. 똑같은 양인데 얘가 비표면적이 많기 때문에 요 부분에 물이 접촉을 더 합니다. 얘에 비해서. 그죠? 그럼 물과 접촉된 적이 더 많다? 그럼 수화작용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화작용이 빠르니까 응결도 빨리 되고 응결이 빨리 되니까 빨리 굳어지니까 초기의 강도도 높겠죠. 다만 초기 강도와 장기 강도는 좀 반대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강도가 높으면 장기 강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많이 머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콘크리트를 치면 이렇게 옆으로 쓸려가고 이렇게 좀 유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해서 공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좋아요. 그래서 워커블한 콘크리트 얻어지고요. 이건 뒤에서 배우셔야 되는데 블리딩이 작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리딩은 그 여분에 남아있는 물들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똑같은 물을 집어넣어도 얘는 표면에 물을 많이 머금게 되기 때문에 블리딩은 좀 작아진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건조 수축이 크고 균열 발생 가능성은 크다. 이건 좀 이해라기보다는 암기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머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풍화되기는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가 있겠죠. 자, 응결경화 이것은 굳어져 간다는 거죠. 딱딱해져 간다는 건데 거기에 응결경화순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화응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응결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결 같은 경우는 둘 다 굳어져 가는데 초기에 그러니까 굳어져 가는데요. 막대기로 우리가 좀 세게 누르면 쏙 들어가는 그 정도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화는 조금 더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막대기 갖고 조금 힘을 줘서 눌러봐도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해진 상태를 경화라고 한다. 그래서 굳어져 가는 건 응결 경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응결 속도로 봤을 때 빨라진다. 그럼 아까 제가 분말도가 크다겠죠. 자, 온도 습도 부분에서는 빨래가 빨리 마르는 쪽이 응결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빨리 굳어져 간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굳겠죠. 습도는 어째요? 비가 안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빨리 굳어져 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또 이제 반대로 응결이 지연되는 경우는 아까 빨라지는 경우는 분말도가 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겠죠. 이제 빨래가 잘 안 마르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은 경우, 습도가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석고 첨가량이 많아. 아까 석고가 뭐였어요? 응결 지연제였잖아요. 얘가 많이 들어가면 지연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 결합 제비가 클수록 이거는 여분의 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응결이 좀 지연됩니다. 자, 시멘트가 풍화될수록 풍화되면 덩어리가 되고 분말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연이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을 생각을 할 때는요, 콘크리트에서는 최적 평창을 생각하시면 돼요. 최적 평창. 그러니까 시멘트가 굳어져 가는 과정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최적의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골재 입자들이 시멘트 플로에서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팽창을 하니까 잘 안 붙겠죠. 그죠? 이 팽창 때문에 잘 안 붙으면 틈이 생겨요. 이게 균열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팽창 균열이 생기고요. 또 이제 휘미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저항하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 안정성이라 하고요. 이렇게 이런 최적 팽창에서 생기는 팽창을 보통 이상 팽창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뭐다? 이 물질도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네시아. 그래서 마그네시아는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